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요즘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이슈, 가장 핫한 이슈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일 수밖에 없고요. 또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 환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환율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1200원을 넘어섰는데 달러당 1달러당 1200원을 넘어섰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원화가 약세를 보일 경우, 그러니까 어, 1달러를 만들기 위한 한국 돈을 예전에는 1000원만 줘도 1달러를 바꿀 수 있었는데 이제 1200원, 1300원을 줘야 되면 20%, 30%더 비싸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1000원일 때보다 1200원이면은 20%가 비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국 시장에 들어와 있을 때 이제 한국 그 거래의 기준 이제 원화로 기준이니까 원화 기준이니까 그러면은 어 똑같이 수익을 내도 20% 수익을 내도 환차 손을 입으면 그냥 본전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달러로 다시 바꿔갈 때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투자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갖춰지면 외국계 자금들이 이탈하고 또 주식시장도 같이 흘러내리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환율이라는 게 이제 반대의 경우 지금 만약에 들어와서 이제 환율이 좀 안정을 찾을 것 같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지금 들어와서 오히려 환차 이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을 할 경우에는 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환율이 지금 1200원을 넘어섰는데 빨리 좀 내려오는 게 중요해요. 환율이 너무 그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어서 지금은 뭐 외국계 자금이 빠질 수 있는 빠지기 좋은 그런 환경이 갖춰지고 있어서 주식시장에는 지금 금리 인상 이슈와 더불어서 환율의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투톱이에요. 환율과 금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특히 재작년부터 했던 그 개인들 자금도 은행권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 자금이 지금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 이자를 갚아야 되는 그런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그 되갚기 위해서 빠져나가게 되고 외국계 자금도 환율 때문에 빠져나가게 되고 이러면은 주식시장이 견디기 어렵죠. 수급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데.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전 세계에서 엄청난 자금이 쏟아져 들어가기 때문에 탄탄하게 받쳐주는 거죠. 종목별로, 섹터별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속 요 며칠 사이에 부채 비율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고 있는데, 부채 비율이 그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의 투자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출 규모가 뭐 1, 200만 원, 1, 2억이 아니고 뭐 100억 단위 뭐 이렇게 큰 단위로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따라 1% 포인트가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갚아야 할 돈의 규모가 완전 뭐 천지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또 요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할 요소 중에 부채 비율도 조금, 그러니까 부채 비율은 부채 비율 자체가 높냐 낮냐도 중요하지만 부채가 계속 늘고 있느냐 또는 줄고 있느냐, 부채 비율의 그 부채 증가율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걸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미국 증시 오늘 아침에 이제 브리핑 글을 써드리면서 미국 증시의 주요 종목들을 그 부채 비율을 이제 알려드렸는데요. 보면은 상당히 생각보다 좀 굉장히 좋아요. 테슬라가 17.51%고요. 3분기에. 로블록스가 6%, 루시드가 3%, TSMC가 5.5%, 모더나가 3.54% 이런 수준인데요. 이제 화이자가 26.76%, 포드 자동차가 57.73%, 애플이 36.92%거든요. 이 정도면은 상대적으로 뭐 포드 모터가 57% 넘어가고 애플이 36% 넘어가니까 굉장히 이제 상대적으로 안 좋아 보이지만 이 정도면 굉장히 견실한 거죠.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예요. 100% 넘지 않았을 때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50%갓 넘는 종목이 뭐 손에 꼽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보면요.
지금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40% 정도 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7.6%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127%고 LNF가 79.5%고 천보가 23.2%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써드릴 때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보다는 천부가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유리해지는 그런 환경이라는 것. 그리고 현대차가 180.8%인 반면에 기아는 또 90.9%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이런 금리 인상기에는 좀 더 유리해지는 구간이라는 거. 또 뭐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54.6%고 또 셀트리온이 40%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0% 정도 되니까 35% 정도 되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더 상대적으로 괜찮은 이 빅3 바이오 빅3 중에서도 그렇고 이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또 게임주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펄어비스가 71%, 카카오 게임즈도 71%, 또 위메이드가 69%,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일단 상위권에 있는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의 부채 비율은 그렇게 특이하게 높거나 그러진 않는데 예를 들면은 뭐 아시아나항공 같으면은 3,000포인트 3,000%가 넘었어요. 3,802%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구조적으로 무거운 종목들 있잖아요. 조선이나 이제 항공이나 이런 종목들은 지금 부채 비율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투자하기에 그런 말씀을 좀 드렸죠.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 부채 비율도 여러 가지 조건들 중에 이제 찾아보고 공부해야 하는 지표들 중에 이제 또 하나의 지표로 아주 강력한 지표로 또 올라서는 게 지금 금리 인상기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금리 인상기에 대응해야 하는 환율이 빨리 안정돼야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이럴 때는 특히 성장주들 그러니까 실적을 바로바로 증명해 보인다기보다는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그런 종목 그리고 섹터들 그게 대표적으로 제조업과 어, 그 바이오 종목과 이제 또 뭐 우리나라 지금 따지면 플랫폼이라든가 이제 그 IT 종목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있을 텐데 특히 바이오가 예전에도 보면은 금리 인상기에 상당히 눌리는 그런 모습을 자주 연출을 합니다. 이게 매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어,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요. 근데 시총 상위주들 보면은 생각보다 부채 비율도 높지 않고 뭐 실적 전망도 나쁘지 않고 그래서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뭐 당장 다음 주에 대한 그 주가 전망을 어떤 해드리는 그런 차원이기도 하지만 사실 시총 상위주들의 이 속속들이 그 내면을 알아야만 바이오 전체의 흐름을 전망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금리 인상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삼바 셀트리온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바이오 코스피 바이오 빅3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시젠 그리고 ST팜까지의 사실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통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과 셀트리온 제약과 시젠과 ST팜이 빅3라고 볼 수 있는데 코스닥 제약주에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넣어서 모두 7종목을 수급과 일봉 차트와 또 시간의 거래와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급부터 보면요. 지금 개인 투자자만 계속 사고 있어서 90만 원 넘었던 주가가 84만 원, 지금 금요일 날 회복한 게 이렇죠. 그래서 지금 기관이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살짝 올랐는데 기관은 금투가 많이 들어왔고 연기금이 조금 샀는데 외국인은 계속 팔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작년 말부터 계속 매도 포지션입니다. 개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삼바 올라가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구조가 될 거고 또 미국 증시가 좀 살짝 빠졌기 때문에 이번 주 우리 시장 흐름이 좀 좋지 않을 텐데 삼바는 지금은 투자하기에 적기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셀트리온은 반면에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똑같이 주가 흐름은 비슷하게 가지만 외국인의 매수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서 괜찮아 보이긴 한데요. 근데 기관이 아주 뭐 매도를 계속 강력하게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셀트리온 역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연기금도 뭐 금요일 날 약간 들어왔지만 많이 팔고 있어서 어, 그러니까 반전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급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개인만 계속 매수가 들어왔지만 금요일 날 외국인이 오랜만에 매수가 탁 들어오면서 20만 원을 저점으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아직은 월요일 시장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 드는 그런 시점이고요. 코스닥의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은 어, 금요일 날 외국인이 많이 매수했고 또 이틀 연속 매수했고 기관이 만 주를 덜어냈지만 그 전날 16만 주를 사는 등 최근에 다시 매수세로 전환을 했고요. 개인이 이제 매도로 바뀌었는데 역시 월요일 날 계속 개인들이 매도를 할 것인가 또 외국인이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은 다음 주 초반에 분위기가 좋을 걸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계속 개인만 7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이 8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죠. 기관은 7일 연속 매도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은 뭐 국내에 지금 이제 레큐로나 매출이 사실 이제 어떤 약발이 다 했다고 할까 추가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셀트 삼형제 중에서는 굳이 뭐 그 모멘텀에 어떤 기댈 수 있는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제일 크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레큐로나 수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약은 상대적으로는 조금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안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가 다시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그런 기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젠은 역시 이틀 연속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금요일 날 살짝 반등을 했는데 역시 아직은 지금 이제 주말 지나고 나면 특히나 확진자 수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많이 줄잖아요. 주말에 검사 건수 자체가 적으니까. 그래서 일단 주 초반을 좀 견디고 주 초반이 지나가야만 좀 알 수 있는 방향성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ST팜은 좀 다릅니다. ST팜은 외국인이 6일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기관은 7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어서 바이오 쪽에 전체적으로 기관이 팔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유일하게 지금 오늘 살펴본 종목들 중에 유일하게 삼바만 금요일 날 매수가 코스피 대장주 하나에만 살짝 매수가 들어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기관은 뭐 매수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특히 금투가 계속 팔고 있는데 일단 다음 주에 금요일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주 정도는 바이오가 약간 눌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T팜 같은 종목은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예상이 됩니다. 자, 시간외를 보면 삼바 0.36% 3,000원이 빠졌습니다. 84만 1,000원. 또 셀트리온은 0.27% 500원이 빠진 18만 2천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보합.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4% 300원이 빠진 7만 3,900원. 셀트리온 제약은 0.09% 100원이 빠진 10만 8천원. 시제는 보합. ST팜은 0.16% 200원이 빠진 12만 6,300원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들 시간에 전체적으로 좋지 않아요. 월요일 날 시초가 부근에서 약보합 수준에서 주가가 출발하지 않을까 싶고요. 종목별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월요일에는 바이오들이 조금 흐름이 눌릴 수 있는 추가로 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일봉을 보면 삼바가 딱 이제 이 매물대를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 매물대가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 가격대까지 오름세에서는 이 가격대에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구간이 되고, 또 내리던 종목이 반등을 해도 이 구간까지 갔을 때는 다시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중요한 구간인데, 삼바 보면은 84만 4천 원의 종가가 형성이 됐죠. 근데 매물대 가운데 보시면 84만 4천 몇백 원이에요. 그래서 84만 한 5천 원 부근쯤 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가운데에 걸쳐 있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흘러내리게 되면 81만 5천 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가게 되면은 88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는데, 지금 분위기가 쉽게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이 맨 아래쪽에 있는 이동평균선, 분홍색 이동평균선이 241선인데요. 작년 3월에 241선 돌파, 하향 돌파했다가 급등 나왔고, 5월에 다시 빠졌다가 급등, 그리고 10월에 빠졌다가 이제 쌍바닥 만들면서 반등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번에 빠지는 건데요. 이번에 다시 241선을 이탈했다가 금요일날 반등을 하려다가 241선에 부딪혔어요. 이 저항을 만났단 말이죠. 만약에 여기서 금요일날 주가가 흘러내리게 되면은 그 아래쪽에 매물대 81만 5천 원 부근까지 급락이, 뭐 급락이라기보다는 좀 빠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바는 수급도 그렇고 좀 주의해야 하는 구간이 지금 맞는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뭐 워낙 많이 빠져서 지금 18만 원 정도의 이제 매물대 하단인데, 지금 1월 6일 날 17만 9천 원까지 빠졌던 최저가. 그래서 18만 원 언저리에서는 저점을 잡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빠지더라도 제한적일 거라고 봐요. 뭐 2, 3천 원 정도 그렇게 빠질 거라고 보고요. 반등하게 되면 20만 원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나와야만 가능하지, 그 다음에는 횡보예요. 이게 지금 아직은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모멘텀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실적이에요. 오로지 실적만 보고 가는데, 실적은 이따 이제 일단 2022년 실적은 굉장히 좋은, 작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올해 어느 시점에 딱 갔을 때는 주가가 반등을 할 겁니다. 그 강도가 약하냐 강하냐의 차이일 뿐 계속 흘러내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 인상기 때는 좀 출렁거리긴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이렇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몇 차례 올라갈 거기 때문에 발목을 계속 잡을 텐데, 그래서 주가의 하락했던 그 하락폭보다는 상승세가 좀 더디게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바이오 전체적으로.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 지난해 7월부터 8월부터 한 9월 초까지 급등이 나왔었다가 완전히 하락하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4월, 5월, 그러니까 상장하고 4월, 5월부터 그 계속해서 이제 어떤 매집이 이루어지고, 비슷한 가격대에 15만 원을 15에서 16만 원 사이에서 계속 매집이 나오고, 그 이후에 폭발시키면서 7월 말부터 8월까지 36만 원, 2.5배가 올라갑니다. 15에서 2배 반이 올라갑니다. 36만 2천 원대까지. 그러니까 이때 거의 뭐 시세를 진짜 한 보름 만에 딱 분출을 시키고는 그 다음에 버리는데, 8월 말에 21선까지 빠졌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21선 이탈하면서 60일선 부근을 10월 달에 하향 이탈하고 121선까지 빠집니다. 60일선, 121선 다 이제 여기를 그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이렇게 지지가 나오죠. 11월 달에 한 번 다시 지지가 나왔다가 반등이 나왔고, 12월에 다시 한 번 지지, 세 번의 지지가 나왔는데 12월 말에 다시 하향 이탈을 하면서 밑으로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 이제 아직 241선이 이제 표시가 되지 않았지만, 그 매물대를 딱 놓고 봤을 때 20만 1,000원 정도 되는 자리에서 저점. 근데 정확하게 지난주에 저점을 잡았죠. 그래서 저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여기에서 더 빠지게 되면 이 아래쪽에 매물대가 약하기 때문에 한 18만 원 정도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 있지만, 거의 바닥을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20만 원 정도, 19만 원대 내려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역시 셀트리온하고 좀 비슷합니다. 73,000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고 금요일날 여기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죠. 저는 뭐 바닥이 여전히 73,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라가게 되면 83,000원 부근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지금 레퀴로나주 수출 얘기가 이제 곧 나오죠. 셀트리온한테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공시가 나올 텐데, 그때 공시를 가지고 한 8만 원 언저리, 8만 원 조금 넘을 때까지 이 매물대 한 칸까지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쭉 횡보했던 구간까지는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약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 또 매물대 11만 2천 원 정도 되는 매물대를 하향 이탈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에 있었던 저점 부근을 지지하고 지금 어, 약간 뭐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죠. 700원 정도 빼고 말았으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시간에도 내려왔고, 매물대 아래쪽에 지난 작년도 9월, 10월에 있었던 저점 부근, 매물대가 딱 그 자리거든요. 96,000원짜리인데요. 10만원 밑으로 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10만원 부근까지는 일단 추가 하락이 좀,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약세를 보여도 횡보를 한다면,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씩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까지는 하방을 열어놔야 된다 보고요. 대신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가게 되면 셀트리온 제약만 혼자 빠지진 않을 테고, 또 역시 덩치가 작다는 그런 장점으로 또 올라갈 때는 또 혼자 많이 치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세가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멘텀이 없어요. 이 국내 모멘텀 가지고 이거를 버티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시즌의 경우에는 그 10월 12일과 그 다음에 11월에 쌍바닥을 만들고 단기적으로 분출이 나왔습니다. 8만원 넘어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빠져가지고 지금 57,800원까지 밀렸는데요. 역시나 뭐 그 코로나 추이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 또 많이 뭐 당장 10,000명 넘을 것처럼 보이다가 7천 몇백 명까지 갔다가 이제 3천 명대 수준까지 내려와서 CJ는 좀 힘들 거라고 봐요. 또 무슨 프랑스에서 무슨 변이가 나왔다는 소식이 하나 있던데, 아직은 특별할 건 없고요. 지금 매물대 보시면은 58,500원짜리를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좀 더 빠지게 되면은 이제 5만 원 밑으로 4만 8, 9천 원 있는 이 매물대 하단까지, 지난번 저점 부근, 그러니까 쌍바닥 만들 때 저점이 48,200원짜리인데요. 그쪽 부분까지 좀 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CGN이 올라가려면 코로나 환자가 급속히 늘거나 어떤 특별한 코로나 어떤 이슈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 7만 원 부분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하향 이탈한 이 매물대가 세서 주가 고점이 59,000원 부근에서 주가가 고점을 형성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켜봐야 되죠. ST팜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잘 가다가 12월 29일 날 15만 원을 뚫고 넘어갈 때 쌍바닥 만들고 어디까지 갔냐면 8만 원에서요 15만 원까지 거의 2배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 한 달 반 만에, 한 2달 만에 만들어낸 거라서, 사실은 ST팜은 어 아까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려면 이제 60일선과 120일선이 올라오는 부분과 만날 때까지는 주가가 출렁출렁하면서 이제 하락을 할 거란 얘기죠. 일단은 매물대 바닥 12만 1,700원 정도 되는 자리니까 한 12만 2천 원 정도에서 하단을 잡아야 됩니다. 이 12만 2천 원 정도를 뚫으면 안 됩니다. 이게 보면은 작년 7월과 8월의 단기 고점이고 9월까지 세 차례 고점이 나왔던 그 부분인데, 거기 지지를 받아야 되죠. 그거 만약에 이탈하면 상당히 밑에까지 11만 원 이하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2만 원대, 일단 12만 원대라고 하겠습니다. 12만 원대에서 주가가 저점 지지를 받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요. 지금 어제 금요일에도 좀 괜찮은 흐름으로 나갔다가 5일선에서 저항받고 밀렸죠. 얘는 지금 어 그러니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려는 모습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약세가 아직
약세를 벗어났다고 보기에 어려운 그런 차트 모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종목들 그러면 올해 실적 전망 한번 봐야죠. 2022년도 실적 전망을 보니까 삼바가 매출액이 1조 8,500억 원대, 사상 최고 매출액을 깰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6,361억 원으로 역시 사상 최고 기록을 깰 걸로 보는데 2021년에 88%, 전년 동기 대비 88%가 올랐다면 2020년에 219%가 올랐다면 22년에는 15%가 오릅니다. 내년에도 15%. 그래서 삼바도 역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상황을 좀 이제는 이제 어떤 폭발적인 상승세는 깨지지 않을까 싶고요. 뭔가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지 않으면 막 90만 원, 100만 원을 깨고 올라갈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는 못할 것 같다. 나쁘지 않은 실적 전망치지만 아주 훌륭하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고요. 셀트리온이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아도 2021년에 역시 1조 8,867억 원으로 2020년 대비해서 2% 정도 매출이 늘고 영업이익도 7% 정도가 늘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 실적을 다시 깰 거로 보이고요. 올해는 이 매출액이 사상 최초로 2조 2천억 원, 2조 원대를 넘어설 걸로 예상됩니다. 20%가 늘고요. 영업이익도 거의 9천억 원으로 17%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뭐 실적 전망은 전혀 나쁘지 않고 오히려 올해는 굉장히 좋다. 그렇다면 적정한 시점에 바닥을 잡을 거라고 보는 게 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내년에는 2조 6천억 원대 매출에 영업이익이 1조 원 돌파. 상당히 고무적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매출 전망이 나올 때는 지금 유플라이마, 레키로나주 이런 새롭게 나오는 것들의 시세가 막 터지는 그런 상황이 뭔가 나올 거라는 전망인 거예요. 앞으로 지금 목표 주가부터 해갖고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올해는 흐름이 글쎄요, 좀 바뀔 거라고 봐요. 아마 당장 1분기에 그 흐름 자체가 바뀌어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뭐 레키로나나 유플라이마의 매출이 또 램시마이스시 같은 것들의 매출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을 발표하는 지점, 그러니까 3월 말쯤 되겠죠. 그래서 3월 달 정도에는 최소 아무리 늦어도 3월 정도에는 주가가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1월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이거를 더 빠진 다음에 올라갈지 아니면 미리 올릴지 이런 것들을 예상할 수 없죠. 그래서 불안한 거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셋 중에 가장 좋습니다. 흐름이. 매출액도 작년에 9,800억 원으로 335% 상승했는데 올해는 1조 6천억 원대로 66% 거의 한 70% 정도 늘어날 걸로 아주 폭발적인 성장을 계속 이어갈 걸로 예상되고요. 영업이익이 작년에 보시면은 4,589억 원으로 1,117억 원 나올 걸로 좀 예상이 되는데 올해는 6,138억 원, 33% 정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역시 굉장한 실적 퍼포먼스 보여줄 걸로 보이고요. 자, 내년 되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이 2조 2천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삼바를 제쳐요. 내년에. 그리고 셀트리온에 필적하는 그런 성장세. 그래서 지금 바이오 삼총사들 중에서는 지금 20만 원 정도에서 저점을 잡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올해는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작년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많았어도 1조 7천억 원대 매출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5.6%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영업이익은 완전히 뭐 크게 꺾입니다. 2,099억 원으로 마이너스 42%가 나올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주가가 꺾여 내려온 거죠. 그런데 올해는 매출액도 2조 원 넘을 걸로 보이고 영업이익도 2,981억 원으로 아직 작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도 2020년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42%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에는 영업이익도 2020년도 수준 비슷하게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실적이 이제 개선되는 게 확연하게 눈에 들어온다고 보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지금 이런 실적 컨센서스가 나와 있지 않아서 뭐 보여드릴 게 없고요. 시제는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가 최고 정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이 1조 2,500억 원대에서 8,300억 원대로 33% 정도 줄 걸로 보이고 영업이익도 5,900억 원, 2020년에 6,700억 원이었는데 12% 줄었다가 올해는 48.85%, 50% 정도 영업이익이 반토막 날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주가도 2021년도 대비해서 많이 좀 빠질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될지 좀 더 봐야죠. 이게 코로나 상황뿐만이 아니고 CJ는 상당히 좋은 종목인 게요. 그 코로나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이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적응증, 그 질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새로 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많고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한 게 이제 이 실적인 건데 컨센서스인 건데 어, 어, 꼭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뭔가 보여주기만 한다면 아주 좋은 그 종목인데 어쨌든 2023년도에도 매출이 6,800억 원대, 영업이익이 2천억 정도로 또 큰 폭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런 종목은 뭐 투자하기에 너무 부담스럽죠. 계속해서 실적이 꺾여나가는 그런 그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T팜은 좋아요. 이제 작년에 1,700억 원대 매출액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깨면서 37% 성장할 걸로 보이고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 그러니까 이 주식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흑자 전환이죠. 적자 계속 지속, 특히 바이오가 흑자로 전환한다는 거 상당한 어, 어떤 긍정적인 요소인데 이게 올해는요 매출액이 2천억 원을 돌파하면서 영업이익이 190억 원, 54%가 늘어납니다. 엄청나죠? 규모가 좀 작지만 지금 앞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 규모가 작지만 근데 2023년도 내년에는 매출액이 2,700억 원대로 늘고 영업이익이 두 배로 늘어요. 101%, 383억 원. 그러면 ST팜 당연히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ST팜이 이제 바이오 그 코스피 빅3에 제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제일 나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스닥에서는 ST팜이 지난번에 이제 완전히 뭐 급등 퍼포먼스가 나왔죠. 11월 초에 8만 5천 원, 8만 4천 원 정도였던 종목이 15만 원 넘어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12만 원대까지 빠졌는데요. 이 주가가 바이오 섹터 전체가 좀 무너지게 되면요. 지금 아래 제가 제시해드린 것처럼 12만 원 초반까지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ST팜은 12만 원 초반까지 빠지거나 혹은 좀 더 밀리면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SK 바이오사이언스와 ST팜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요 정도가 좋지 않나. 올해 아주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 시제는 좀 많이 꺾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삼바도 상승세가 좀 둔화되는 실적 상승세가 둔화되는 게 확연하게 보이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종목은 아니다. 그러나 또 아직은 바이오 대장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흐름을 체크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셀트리온의 경우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지만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도 없어서 뭐 아주 뭐 큰 폭의 상승세 이런 것들은 어렵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있잖아요. 합병을 했을 때는 분명히 시장에서 바라보는 그 어떤 기대치가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진짜 그러니까 위탁 생산하는 그런 업체보다는 지금 신약도 만들고 하는 이 셀트리온의 앞으로의 그 기대할 수 있는 퍼포먼스가 훨씬 더 다양하고 강하거든요. 이건 뭐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 지속적으로 아주 뭐 오랫동안 큰 폭의 상승을 하면서 그 기대를 끌고 왔고 뭐 너무나 자랑스러운 기업은 맞죠. 세계에서 진짜 미국, 영국의 회사들, 뭐 파이자, 머크, 모더나, 노바백스 뭐 이런 회사들과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회사들과 견주는 지금 치료제를 만들고 진짜 대한민국에 이런 기업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또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만 할 수는 없고 이런 뜻하지 않은 진짜
이 치료제를 만들겠다는 뭐 그런 일념으로 또 국내에는 원가로 공급하고 뭐 이런 진짜 액션을 하다가 실적이 이렇게 타격을 입게 되고 주가가 눌리게 되고 많은 투자자들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지점이 왔지만 분명히 어, 합병하고 이제 올해 2022년 뭐 2023년 이 안에는 정말 그 세계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빅팜으로 정말 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성장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약 개발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고요. 신약을 어떤 어, 풍성하지 못한 자금력을 갖고 하다가 보면 망할 수도 있고, 이 부채가 굉장히 늘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커지는 지점이 있지만, 지금은 캐시카우가 확실하고, 또 그 브랜드 파워를 막 높이고 있는 그런 지점에서 신약을 개발하고, 또 바이오시밀러를 계속해서 아주 큰 진짜 어, 하나같이 다 큰 기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바이오시밀러를 연이어 개발해서 파이프라인을 다양하게 갖추고 이런 것들이 어, 기존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제약 바이오 업체들에서는 절대 볼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 퍼포먼스가 수준을 달리해서 아마 다시 나오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저도 좀 셀트리온에 부정적으로 말씀을 자꾸 드리게 되고, 왜냐하면 투자자들 돈 아끼셔야죠. 이거 전망이 안 좋은데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삼바나 지금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렇게 이제 위탁 생산을 해서 이렇게 수익을 거두는 그런 업체들하고 전혀 좀 다르잖아요. 이 그 사이즈가 어떤 그 규모가 신약을 만들어서 이 코로나라는 전 세계적인 그런 그 팬데믹 상황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약을 만들고 이걸 공급하고 인정받고 이제 아직 그걸 만드느라고 들였던 시간과 돈과 노력에 비해서 아직 실적을 뽑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 거기에서 생긴 그 노하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공급 라인 해외의 그 공급 라인 그리고 브랜드 네이밍의 어떤 브랜드 파워의 상승 급등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미치는 장사라고 반드시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에서 그래도 레키로나주가 조금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내주고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납득할 만큼의 주가 수준을 회복한 뒤에 그런 다음에 진짜 뭐 셀트리온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만 원 이상 가는 진짜 거대 황금주 진짜 글로벌 빅팜이 우리나라에서 탄생을 한다면 셀트리온이 아마 유력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레키로나를 개발하고 공급하고 판매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다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엄청난 퍼포먼스로 머지않은 미래에 어, 보여주기를 그렇게 계속 기대하고 제가 맨날 애증의 주식이라고 저도 이 종목 투자한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뭐 10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렇게 비중도 많이 줄여놓고 안 갖고 있을 때도 있고 사도 조금만 사고 이제 이거는 저도 나름의 해지 수단인 거죠. 그런데 결국은 또 그런 퍼포먼스가 나올 때 그런 기대치가 강해질 때 당연히 사야죠. 이거를 뭐 안 사고 저도 수익을 내야 되니까 수익을 내고 또 제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목 오랫동안 투자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저도 공부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도 해드리고 저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또 내야 되고 이런 거죠. 지금이야 좋지 않으니까 이제 그 어떤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힘든 구간을 겪고 계신 많은 분들은 그냥 어, 뭐 비중을 막 줄이고 이거는 사실 단기적인 자금을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유 있는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진짜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얘는 셀트리온은 진짜 만만한 종목 아니고요. 너무 그 2020년에
그 묻지마 상승 시장 전체가 다 진짜 펄펄 끓어오를 때 그때 들어오셨던 분들이 지금 많이 괴로워하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 전에 한 1, 2년만 더 센트리온 투자하셨던 분들은 정말 차갑게 그 비중도 줄이고 수익도 챙기고 하는 모습 저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 겪고 있는 것들을 경험이라 생각하시고 나중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발판으로 삼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뭐 쓸데없이 말이 길어져가지고 죄송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